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야, 그래도 그 학습 효과가 좀 있네. 네. 예. 오늘 명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명심 보강 같은 거 자주 읽으면 좋아요. 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예. 또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샵 0945번으로 예.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다라는 인증 문자 혹은 교수님을 향한 뜨겁고 열렬한 응원 문자. 뭐 응원 안 해주시고 욕만 안 해주시면 돼요. 예.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고 일괄적으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일부러 안 했는지 아니면 잊어먹고 안 했는지. 50원의 유료 문자요? 예. 했어요, 교수님. 했어요? 나 또 일부러 토스한 줄 알았다고요? 아닙니다. 먹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아침 프로 할 때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할 때 요거 얘기 안 해가지고 저 이 경고 먹었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주 제가 신경 쓰는 게 중앙선거 여론 그렇죠. 이거 하고 그 두 개는 유료 무료 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건 가끔가다 자다도 나오는데니까 잠꼬대로. 예. 네, 청취율 조사 전화 02로 걸려오는데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번대 아니면 6,000번대래요. 예. 근데 오늘 진짜 덥죠? 네,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아니 나 지하철 내리는 데 있잖아요. 네. 무슨 그 찜질방 가면은 제일 뜨거운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혹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분이에요. 맞아요. 와, 진짜 근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더워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날씨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얘기를 해야겠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내는 서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에는 7월 9일까지였는데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9일부터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관세율을 유지하고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기 때문에 25%를 관철하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합의를 위해서 좀 협상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서한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내고 있어서 관세 부과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정부는 이제 한 3주간의 시한이 남았기 때문에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에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어제 우리나라 일본은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한 10몇 개국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같은 날에 서한을 보낸 국가 트럼프 대통령이 14개국에 보냈는데요. 사실 내용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원래 상호관세 24%였는데 1%포인트 올랐고요. 우리와 같은 25%입니다. 남아공은 상호관세 30%로 변화가 없었고요. 라오스는 기존 48%에서 40%로, 미얀마도 44%에서 40%로, 카자흐스탄 27%에서 25%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 외에도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튀니지까지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서한을 다 보내고 나서 우리나라 거를 제일 먼저 공개를 하고 서한을 일본 거 그다음에 공개하고 네네. 그럼 왜 그걸 그렇게 공개했느냐 그랬더니 백악관 대변인 얘기가 대통령 마음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뭐 이로 손에 잡힌 대로 이렇게 들지는 않았을 가장 거라고. 동맹국을 우선해서 공개한 이유가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돈도 좀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게 제일 좋은 게 정상회담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과 협의를 가졌고요.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서 큰 틀에서 동맹을 더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우리 측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측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전했는데요. 이 관세 영향에 관련한 이야기 또 4부에서 고란 기자님과 덧붙여서 하실 예정이죠. 오늘 또 시켰구나. 네. 그 얘기하라고. 예. 참 아니 저 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재 PD랑 고랑 기자랑 친한가 봐요. 딴 사람 나올 때는 예고를 안 하는데 꼭 이건 예고를 해줘요. 예. 그리고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더운데 내일이면 시원하다고 시원한 소식이 들릴 거라 그랬는데 내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근데 내일 안 나올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새벽 정도에 나올 수 있죠. 결과가요? 예.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 심사 내일 2시 15분인가요? 네, 그죠? 맞습니다. 2시 15분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습니다. 이 남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법연수원 33기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정치색이 비교적 옅고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사안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남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고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건물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이건 역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내일 늦은 저녁 아니면 혹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또 거기 찬반 집회가 아직도 이게 열리는 모양이죠. 네. 대규모 인파가 몰려서 찬반 집회가 또 이어질 수 있어서 경찰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 2천여 명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그 서부지법 점거 사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불법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한 불법 폭력 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불법 선동 행위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원 출입 통제도 강화됐겠네요. 당연히. 그죠? 네,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사태를 이제 교훈을 삼는다면. 네, 각종 안전 문제 혹은 보안 문제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출입 통제가 3일 동안 강화가 됩니다. 서울고법은 내일과 모레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재판 기일이 각각 예정이 돼 있어서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오늘 저녁 8시부터 오는 10일 밤 12시까지 공용 차량 같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 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고요. 법원 청사 일부 출입구도 폐쇄가 되고 폐쇄되지 않은 출입구에서는 또 보안 검색도 진행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과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이 진영 논리로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서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37도라고 그러죠, 서울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백엽상안의 기온이 37도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얀데 이렇게 한 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내는 40도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 무려 37.7도까지 올라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기온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후 2시경에 이제 서울이 37.1도까지 올랐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기온이 더 올라서 38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었는데요. 기상 관측이 근대적으로 시작된 것이 1970년 10월이고 7월 기온 관측은 1908년부터 이뤄졌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이 7월 상순으로서는 무려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 됐고요. 그래서인지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5월 15일부터 온열 질환자 감시 체계를 가동을 했는데 그 이래 누적 97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는 5월 15일부터 온열 질환자 감시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478명이었고 그리고 올해도 5월 20일부터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96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온열 질환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으로 원인이 추정되는 사망자 올해는 총 7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은 3명이었으니까 역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광명, 파주 같은 경기 일부 지역은 40도를 웃도는 기온을 또 기록하기도 한 만큼 이번 여름은 정말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0도라는 거는 사실 뭐 여기가 저 중동 사막 지역도 아니고 이게 더군다나 습하면은 기온이 더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막 뜨겁더라고요. 이 그러니까요. 길을 걸어갔는데 네. 오늘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못 맞추면 안 돼 이거. 네. 예? 3861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청취율 받으면 전화 받으면 인증은 어떻게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알아요? 그냥 동의번호로 전화를 받으셨다는 통화기록 캡처 뭐 이런 거 보내셔도 되고 그냥 이제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진위 여부는 사실 이제 양심에 맡길 수밖에요. 우리 박재 PD는 전화 온 내역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는 게 이제 제일 확실한 한데 그렇죠. 뭐 그래도 뭐 이 더운데 뭐 우리가 꼬치꼬치 따지고 캡처를 잘 못하겠다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럴 때는 오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사연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 모를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잘 알면 곤란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 못 맞히면 안 된다며 그러셔가지고. 당황스럽잖아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